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27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법률이 내용과 절차 모든 면에서 위헌적이다. 그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라고 청구한 것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청구인 명단에 직접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직접 헌법 재판을 청구한 것은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이후에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이뿐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을 막아달라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 법무부는 TF를 만들어서 이에 대응해 왔습니다. 지금 TF 팀장을 맡고 있는 분이 김서구 서울고검 검사인데, 지난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 TF에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이 과천청사를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먼저 장관이 직접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에 경험이 많은 편이다.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장관 자신이 직접 변론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것이죠. 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묻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기자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 자율권을 존중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하자 이렇게 답합니다. 국회의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이 경우 검수완박법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과 절차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이 법무부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렇게도 묻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어떤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유로 관련 법률이 무효다라고 판단한 선례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질문하자 70년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를 바꾸면서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하는 이런 입법 절차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이 검수완박 법안의 절차와 내용, 이 모두가 위헌투성이다라는 이런 지적이죠. 특히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입법 예고 기간이 3일로 줄어들었다라는 점, 그리고 공청회나 청문회 절차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민영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 탈당, 그리고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회기 쪼개기, 이 외에도 본회의 된 그 와중에 내용이 수정된 점, 여러 가지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위헌적이다. 그 절차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워낙에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기존 그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어드는데, 이걸 두고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가 금지된 부분은 경찰 수사를 무조건 선행해야 하는데, 경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를 바로잡는 데에 한계가 있고, 절차 지연으로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 법안 때문에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라는 점을 가장 먼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단체 민변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지적했던 게 바로 제3자인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이게 가장 문제된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저소득층,
자, 이들을 어떤 사회적 약자 등을 대신해서 제3자가 고발을 했는데 본인이 아닌 이 제3자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예를 들어서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뭐 혐의 없다 이렇게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거기서 끝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제3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검찰로 넘어갔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게 막아버렸죠. 이게 누굴 위한 법안이냐 참 말들이 많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뭐 부정부패라든가 이걸 뭐 시민단체가 알아서 고발을 했는데 이 사건을 경찰을 선에서 그냥 끝내버렸을 때 제3자인 이 고발인 시민단체가 더 추가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삭제한 것 이건 정말 인권유린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여러 가지 이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상의 흠결이 너무나 많죠. 자,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인의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권한쟁의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같이 들어갔는데 글쎄요,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이 검수완박 시행을 막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먼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제동이 걸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